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혐오를 부추기는 배타적인 사회 모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방어적인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계급, 인종, 젠더, 사회윤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비판은 긍정적이어서 권유해야 되지만 비난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뿐이죠. 이 비난의 가장 좋은 예시 중 하나, 개인적으로는 노 땡땡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 노인, 특정한 집단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시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신문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는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문구에 사람들은 경악을 했는데요. 과연 아줌마는 교양이 없고 우아하지 않은 사람인 것일까요? 또는 여자라면 반드시 교양과 우아함을 갖춰야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교양과 우아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한쪽의 주장과 인본주의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이야기하는 다른 한쪽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주장들이 끊임없이 겹치고 서로 간에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한 공동체 구성원을 성급하게 일반화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사회의 모습은 건강하지 않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 모두 의견이 합치된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은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고 공동체주의 정의관을 이야기했던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의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는 작업일 겁니다. 현재도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재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는 현존하는 가장 존재감 있는 철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27세 최연소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요. 학부 대학에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저스티스라는 교양 수업을 진행해 놀라움을 안기고 있기도 합니다. 강의는 오랫동안 명성을 얻어왔고 그 내용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수능과 논술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목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완전하게 정독해서 읽은 사람도 또한 매우 드물다는 전설의 책이기도 합니다. 책은 실제 다양한 현실 속 도덕적 딜레마의 예시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그 의견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철학이 어렵지 않게 우리의 생활과 맞닿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죠. 마이클 샌델은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존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반박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유주의 정의관의 영향으로 가족에서 이웃 국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주변을 둘러싼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본인 스스로는 자신은 공동체주의자가 아니며 시민 참여 공화주의자다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학계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동체주의자의 마이클 샌델을 포함시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저서인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죠. 공동체의 정의는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데 달려있다. 권리와 의무, 부와 소득 등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의 가치를 올바르게 분배하는 사회가 정의사회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행복, 자유, 미덕을 정의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개인들이 공동선을 지키고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나친 능력주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 비판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조건의 평등을 통해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는 조건의 평등은 다음과 같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계층일지라도 공공의 삶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감하고 공동선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민주주의적인 평등의 눈으로
고개를 들고 서서 동료 시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방식과 문화를 배우는 것에 대해 충분한 민주주의적 접촉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죠.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여기에서부터 온 시민들이 서로 공동의 공간과 공동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았는데요. 나와는 다른 환경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의견에 관해 타협하고 우리의 다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소중하다고 강조한 것이죠. 이렇게 공동선을 키워나가야 사회 정의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시민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적 토론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국가와 개인 사이에 놓인 중간 공동체인 시민사회 제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학교, 마을, 도시 등은 교육의 장으로서 커다란 가치를 가지며 시민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 정치 참여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주의는 우리의 유교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매우 많은데요. 개인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와 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에서도 마이클 샌델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대한민국에서는 100만 부가 넘는 책이 팔렸다고 하니 조금은 놀랍기도 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한국에서 직접 강연을 하기도 했고 인터뷰 중에 종종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창궐했을 때 주변국들에 비해 볼 때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거둔 이유 중 하나는 넓은 의미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인 결속력에 있다라고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2012년 서울을 방문했을 때 돈과 시장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정의를 주제로 15,0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인상 깊었던 기억에 대해 샌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아마도 서울의 따뜻한 봄날 저녁 야외에 모였던 대중의 생각은 고대 아테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생각과 비슷했을 겁니다.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나눈 그 대화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2024년에도 우리나라를 찾은 샌델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 공정, 정의, 협력, 연대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은 깊은 감명을 남기기도 했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 말을 100마리 가진 사람이라도 채찍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 할 때가 있다. 스웨덴 출신 언어학자이자 세계적인 여성 생태환경 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즈의 저서 오래된 미래 속의 한 구절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는 없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울려 살아가게 되는데요.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정책과 사회 구조적 변화도 함께 만들어가야겠죠. 조금 더 안전한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수의 구성원만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을 다해 바라봅니다. 채널 반주원도 더 정의롭고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지만 교과서와 연결이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수행평가에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연구실의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